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항세프의 요리교실입니다. 자, 옛날에 제가 한참 사회운동을 한다고 바쁘고 이럴 때 제가 다니던 그 사무실 앞에 아침에도 하는 밥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면 뭘 시키든가 관계없이 항상 주인이 아침에 계란 후라이를 하나씩 줬습니다. 자, 사실 따지고 보면 계란값이라는 게 별거 아니지만은 아침마다 계란 후라이 하나씩 해주는 그 재미에 그 집 외에는 딴 데 가서 아침 먹을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한 비결이었다고 봐요. 서울의 도심에 있는 식당이 아침마다 밥을 먹으러 가는 사람에게 계란 후라이를 서비스로 하나 해주니까 그냥 그거 하나에 좋다 보니까 그 집에 다른 흠은 보이지 않고 그냥 밥 먹으러는 당연히 그 집으로만 다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한덕수가 초임 시절에는 79년에 이제 행시가 돼서 임용이 됐는데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는 사무관, 서기관, 국장까지 성성장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YS 시절에 특허 청장까지 하고 젊은 나이였겠죠. 그리고 또 DJ 시절에는 이 통산산업부 차관을 하고 또 통상교섭본부장을 하고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까지 했습니다. 보통 정권에서 청와대 파견되면요, 그 다음에 정권에서는 좀 배제되기가 십상인데요. 잠깐 DJ 정권 끝나고 밖에 나간 동안에 뭘 했느냐? 2002년 12월부터 김앤장에서 8개월 동안 1억 5천만 원. 당시 자기 월급의 2배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잠깐 쉬는 시간에 김앤장에 가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자, 이 사람이 노무현 정권에 들어와서는 2004년에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또 2005년에 국무조정실장에서 바로 부총리, 재경부 장관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잠깐 한미 FTA 지원위원장을 맡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까지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무원으로서는 관운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지요. 물론 자기 실력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근데 노무현 정권에서 이렇게 잘 나갔으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노무현 정권하고 나중에 사이가 안 좋게 되어서 대통령이 자살을 한 MB 정권에서 지금 주미대사를 2009년에 맡아서 3년간 하고 또 주미대사를 마치자마자 한국에서 무역협회장에 내정되어서 박근혜 정권까지 무역협회장을 계속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유일하게 관직에 있지 않았던 시기는 문재인 정권 지금 5년입니다. 자, 문재인이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수석 2번 그리고 비서실장 마지막까지 했는데요. 한덕수에게 노무현이 총리 임명장을 줄 때 문재인이 비서실장으로 지켜보고 있는 사진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덕수가 튀지도 않고 온승하고 말 잘 듣고 공무원 능력 있다 하는데 왜 문가리는 한덕수에게 5년 동안 한 자리를 주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은 총리하고도 주미대사도 했던 사람이니까 뭘 시켰든 했을 겁니다. 그래서 꼭 각 부서의 관직이나 총리는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자리를 밖에 한 자리 줄 수도 있는데 문가리가 한 자리를 안 줬다는 거는 그건 정말 좀 신기했다. 그래서 문재인 5년 빼놓고는 모든 자리에 다 가 있었던 한덕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일만 하는데 능력을 발휘한 게 아니라 돈 버는데도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자, 2002년에 DJ 정권에서 청와대 기획비서관을 하고 이제 노무현 정권으로 바뀔 때 잠깐 나가 있는 사이에 나갔다가 바로 국무조정실장으로 발탁이 되지요. 그 잠깐 나간 사이에 2002년에 8개월 만에 1억 5천에
김현장 고문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자, 이것도 엄청난 일이지요. 그러다가 이 문가리 정권 들어서고 나서 말입니다. 2017년 12월, 즉 문가리 정권 첫 해 말부터 최근까지 4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에 18억을 김현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초반 3년은 5억씩, 그 이후에는 3억씩 최근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 놀랄 일이죠. 그러면 문 정권에서 한덕수를 전혀 쓰지 않았는데 김현장이 한덕수를 통해서 문 정권의 법이나 어떤 정책에 로비할 일이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국내에서의 한덕수의 공직 경력은 총리 때 끝났고 그 이후에 MB 때 주미대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김현장은 한덕수를 어떤 용도 때문에 고문을 시켜줬을까요? 정권에서 누가 부탁해서 한덕수가 요즘 놀고 있는데 그 고문으로 고문료 좀 챙겨줘라 했다 해서 김현장이 18억씩이나 줍니까? 그는 예의 지례 차원에서 챙겨준 것 치고는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한덕수가 어떤 일을 해줬거나 아니면 과거에 해준 일 때문에 뭔가가 사후에 보상 차원에서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십상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작년 3월부터 S-오일에서 지금 8천만 원을 받았다. 매달 667만 원을 사회이사로 받았다는 겁니다. 사회이사 가끔 회의할 때 100% 출석했고 100% 찬성했다고 하고 회의비 200만 원은 따로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김현장의 고문을 하면서 18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오일에서 또 지금 8천만 원을 사회이사로 받았다는 겁니다. 자, 한덕수가 일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총애받는 능력뿐만 아니라 아주 돈을 버는 다양한 능력도 갖고 있었다. 자, 과거에 보면 황교안이 태평양입니까? 거기서 수임료를 거액을 받았다 해서 논란이 되자 기부하겠다고 했고 안대희 후보자는 총리 후보자는 수임료 이런 것들 때문에 총리 후보에서 그냥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정동기 감사원장도 감사원장 후보에서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공직을 그만두고 나가가지고 지금 이런 수임료를 받는 부분은 굉장히 민감했죠. 그렇지만 황교안이나 안대희, 정동기는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한덕수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문료로서 이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자, 한덕수의 이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한덕수는 JP와 고건에 이어서 총리를 2번 지명되는 한국의 3번째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한덕수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느냐? 자, 한간에 보면 관운이 제2의 고건이다. 고건보다 관운이나 자기관리가 더욱 완벽하다는데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자기관리가 완벽한 사람이 과연 이런 수임료를 변호사도 아니면서 1년에 5억씩 받는 일을 또 사회이사로 별도로 받는 일을 그리고 김현장 고문을 2번이나 하는 일을 했을까요?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한간에는 삼한시라 해가지고 관운 좋은 사람 3명을 꼽습니다. 한성수, 한성주, 한덕수 이래서 이 3사람이 탁월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자 한덕수에게 드러난 부분은 첫째, 영어를 잘했다. 그래서 한덕수는 공무원 행시가 되고 나서 영어를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에 가서 2년 반 만에 박사를 땄다.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하버드 대학 박사라 하면 정권마다 그냥 꼬박 죽지요. 자, 그 다음에 지역색이 없고 정파가 없다. 그래서 한덕수가 주미대사로 발표될 때 MB가 TK 출신의 원세훈과 김석기 경찰청장, 원세훈 국정원장을 임명할 때 굳이 한덕수하고 날짜를 맞춰서 한덕수는 전주 출신, 호남 출신이다 해서 구색용어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공무원을 저렇게 오래 하면서도 정권마다 지역색이 없는 사람, 정파색이 없어서 이렇게 무난하게 쓸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한간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지요. 한덕수가 이전에는 서울 사람이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호남 전주 사람이라고 했다 하는 그런 소문들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치열한 자기관리. 일단 엄청나게 부지런했다. 그래서 총리 때도 지금 아침 일찍 출근해서 회의 가기 전에 조간신문을 여러 개를 다 읽고 회의에 왔다. 그래서 노무현 때 보면 막판에 대통령은 언론하고 싸우고 있는데 총리는 회의를 하면 사거리에서 자동차가 꼬리 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단속 제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한간의 전설적인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성주, 한성수, 한덕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철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철학을 완전히 배제하고 업무에 몰입해서 위에 사람들에게 아주 능력이 있게 보이는 부분이 탁월하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배울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특징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런 이 공무원의 가장 표상이었고 한때 최고의 존경을 받던 고건 전 총리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의 업무 추진 능력이라든지 자기 처신이 굉장히 평가받았지만 말년에 노무현 밑에서 총리를 하면서 탄핵에서 복귀한 노무현과 트러블이 생기면서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한덕수는 그때 아마 총리를 했어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를 잘 맞추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한국형 복지안동 복지부동의 공무원 소신을 내세우지 않고 줄 이렇게 교묘하게 잘 서고 저는 정파색이 없다, 지역색이 없다, 줄을 아주 교묘하게 잘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줄을 안 쓰는데 애써 그 사람에게 자리를 맡긴 만큼 한국에서 그렇게 정권들이 대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척 하면서 은근히 자기 어필을 하고 계산할 거는 다 한다고 봐야 되지요. 그런데 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능력과 관운 그리고 그것이 돈과 같이 움직인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한덕수라는 사람의 처신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인은 이런 고액 자문료를 이야기하는 기자들한테 문제될 게 없다, 설명하겠다라고 말을 했다는데 그런데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것이 상식적이냐? 특히 김현장이라는 로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해악을 고려했을 때 거기에서 고문료를 2번씩 20억 가까이 받았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된다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은 퇴임 이후에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없어서 자녀 문제가 생길 우려도 없다. 그래서 청문회 통과에 유리하다. 그리고 너무 부지런하고 능력 있고 영어도 잘하고 자기 관리에 철저하고 일도 잘하는 한덕수. 그렇지만 하나 안 챙긴 게 있네요. 돈 벌 기회가 있을 때 참는 거를 안 했습니다. 저같이 유튜버를 하는 사람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벌 기회가 있어도 자제하면서 유튜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기 통제의 선을 가지고 사는데 하물며 총리까지 한 인물이 돈을 벌 기회를 자제하지 않고 그 기회를 다 발휘하면서 다시 총리를 한다? 적어도 황세프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의 디저트 한덕수 돈과 공직은 일치하지 않는다.